쪽 오자지가 4장입니다. 그 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 기일왈 같이 5장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5장을 다 읽겠습니다. 기일왈 황조유훈하시니 민가근이언정 불가하니라.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야 방령하나니라. 여시천하한데 우부우부 일릉승여라 하노니 일인이 삼실이언이 원기 제명이리요. 불현의 시돈이라. 여림조민한데 느모 약후 색지 어육마 하노니 녹은 삭자로 읽어야 되죠. 후삭지 어육마 하노니 위인상자는 나하 불경이리 어찌 내자 내하 불경고. 그 다음에 기이왈 훈에 유지하시니 내작 색황이거나 외작 금황이거나 감주 기음이거나 준우 조장이거나 유이러 차하면 미혹 불망이니라. 기삼할 유피도당으로 유차 기방하시니 금실 골도하여 난기 기강하여 내지 멸망이로다. 기사왈 명명아조는 만방지 군이시니 유전유칙하사 이궐자손이라. 관석화균이 왕부에 증유하니 황타궐서하여 복종절사로다. 다음 맨 마지막 장 기오알 오호갈귀요 여회지 피여 만성이 구여하나니 여장주의요 울도호라. 여심이며 안후유 육인이라. 불신궐떡이니 수회인들 가추아 그랬네요. 자, 제1장 제1장 제4장에 나오는 거죠. 기일왈 황조유훈나시니 민가근이언정 불가하니라. 민요방본이니 본고라야 방령하나니라. 옛날에는 본고라사 이렇게도 했는데요. 이건 제가 고쳤습니다. 기일왈 그 첫 번째 가로대에 황조께서 가르침을 두셨으니 황조라고 하는 건 바로 오임금이죠. 백성들은 가까이 할지언정 가히 아래 할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그 민본사상입니다. 바로 민본사상 바로 나오죠.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사.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근본이 그저 단단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니라. 이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앞서서 순전편, 요전편과 바로 이 그 오자지가에서 바로 황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묘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로 민본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겁니다. 민과 근 여기는 거의 다 아마 외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유학의 최고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되고 공자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학의 체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민본이라고 하는 민본사상,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역시 뭐예요? 서강만 계속 가다가 민본사상이 어디서 들어왔냐? 서구에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차는 우지훈예라. 우의 가르침이라. 황은 큼이라. 군지여민은 임금이 백성들과 더부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이세이 언니면 세력으로서 말한다면 즉 존비지 분이 여 소양지 불모한데 존비의 나눔이 마치 그죠? 그 임금과 백성을 서로 간의 그 세력으로서 표현한다면 임금은 높고 백성들은 낮은데 뭐와 같으냐? 임금은 하늘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땅 흙덩이양이니까 하늘과 땅만큼 그저 땅과 같아서 서로 간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정이 언이면 그러나 마음으로 뜻으로서 말한다면은 즉 상수이 아니 이유 신체지 상자의 생례라. 그 뜻으로서 정으로서 인정으로서 말한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서 편안함이, 임금은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편안하고 백성들은 임금이 위에서 잘 조절을 잘 해줘야 편안하는 거니까 그것이 상수의 안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마치 신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힘입어서 나오는 것과 서로에 힘입어서 사는 것과 같으니라. 그죠? 뭐 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코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그 다음에 사지와 이목구비들이 서로 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그래서 임금이 특히 신하에 대해서 고경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므로 세소 즉 이하고, 그런데 두 세력 간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은 이거는 서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정친즉 정으로서 인정으로 서로 간에 친하다면은 합하니 이기 친고로 위지 근이요. 그래서 그 친한 연고로서 그 다음에 가깝다라고 이르는 것이고, 이기 속으로 그 소원한 까닭으로 그 다음에 위지하 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언기 가친이 불가 소지해라. 그래서 가히 친할 수 있을지언정 가히 소원해질 수는 없다고, 소원해지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아래한다, 소원해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백성들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뭘로 나타나냐면은 친민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죠. 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뜻을 모르는 성리학자 주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친민은 아니라 신민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잘못됐죠. 먼저 친하여야 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친민이 되어야 되지, 신민이라. 그래, 먼저 친하여야, 바로 여기입니다. 백성들을 먼저 친하여야 그 다음에 나중에 백성들을 그 다음에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있을지언정, 그죠? 그래서 아까 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아까 목덕이라고 하는 것도 곡직이라 그랬죠. 혹시라도 잘못됐더라도 이것을 완곡하게 정성스럽게 다하여서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곡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두루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동방목덕의 어진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서 백성들을 곧게 그저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은 가히 친할 수 있을지언정 가히 소원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차민자는 또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 본이니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 이후에 구간하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뿌리가 튼튼한 뒤에야 나라가 편안하니. 그래서 백성민자의 민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의 땅의 뿌리라고 하는 요 개념이죠.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뿌리, 나라의 뿌리, 그죠? 땅의 뿌리. 민한이니 본기 불고면, 그래서 근본이 이미 단단하지 못하면, 뿌리가 이미 단단하지 못하면은 즉 유강여진하고 모름지기 강한 것이 마치 뭐와 같고 진나라와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한 것이 진나라와 같고 부유함이 바로 수나라와 같더라도 어떻게 된다? 종역 멸망이라. 마침내는 또한 멸망할 뿐이니라.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얼마 못 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계속 읽을 때 기1, 기3, 기사부터 기5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저 장유지 선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섯째까지 각각 하나씩 노래 부른 장유의 순서이니 순서이나 또 순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혹작까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냥 순서로서 첫 번째 누가 불렀건 상관없이 그냥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노래로 해서 작가의 그냥 순서라 아니라 그냥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 오자 5명이니까 그죠? 그 5명이 차례대로 부른 노래라. 그런데 어쨌든 둘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채침이 뭐냐 불가지하라. 가히 알 수는 없다. 어쨌든 5명이 부른 것이 되고, 그래서 노래가 먼저 부른 순서대로 쭉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다시 노래 부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시 천하한데 내가 천하를 보건대 우부 일릉승려라 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국민은 그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천하를 보건대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엄이 한 명이 나를 능히 이긴다. 바로 이겁니다. 저 필부가 그죠? 필부가 이 어마어마한 나 천자를 이긴다라고 하였으니 1인이 삼실이여니. 자, 이 우부가 일릉승려라.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권력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장자연 사건 다시 재조사한다. 이전에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는 억울함 호소하고 이런 경우 참 많았죠. 우리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전에 전태일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그 거대 권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경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리석은 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원망스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한 맺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릉승려라 하노니 1인이 삼실이여니. 자, 한 사람이 3가지를 잃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잃었으니 원기 제명이려 3가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한 사람이 3가지를 잃었다. 어찌 그죠? 원망이 어찌 밝음에 있겠는고. 그죠? 원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밝은 정치를 했다라면 어찌 원망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불현의 시돈이라 나타나지 아니한 데서 바로 이에 도모해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원망이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에 바로 나라가 튼튼할 수 있도록 잘 도모해야 하니라. 여림 조민한데 내가 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조민들에게 임하였더니 느모 약후 삭지 육노하노니 육마하노니. 내가 백성들한테 임하는데 름이라는 건 두렵기가 그저 벌벌벌벌 떤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에 임하는데 두렵기가 마치 뭐와 같더라? 후삭 썩은 노끈으로 그죠? 썩은 노끈으로 썩은 새끼줄로 육마를 억어하는 것과 같으니. 육마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수레를 억어하는 말이죠. 그래서 육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임금이 내가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항상 나는 두렵더라. 어느 정도로 두려우냐? 내가 이 천하를 억어하는데 마치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그 6마를 썩은 새끼줄로 억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수레가 전복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전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상자 사람의 위에 있는 자 어찌 그저 내하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죠.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이 시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요. 그 삼실이라고 하는 거 일단 밑에 봅시다. 여라고 하는 것은 오자가 스스로를 일컬은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군실인심이면 임금이 인심을 잃으면은 즉 위 독분이 바로 독부가 되니 독부즉 우부 일릉승아이라. 그럼 백성들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다 독부 개념은 이제 그 폭군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어리석은 그저 지압이 어리석은 지엄이 한 사람이 능히 나를 이길 것이라. 삼실 세 가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소실중예라. 이른바 바로 무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리를 잃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를 잃었으니 민심원배를 백성들이 원망하고 등지는 것을 기태 창저 이후에 지지리요 어찌 그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 뒤에야 알겠는고. 당어 사기 미형지 시에 응당 그저 그 일이 은미하여서 기미할 때죠. 은미하게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이 도지야라 그저 도모해야 하느니라. 후라고 하는 것은 부야요. 후삭은 이절하고 쉽게 끊어지고 육마는 이경이라. 그럼 육마는 쉽게 놀라느니라. 후삭은 썩은 동아줄은 썩은 새끼줄은 고피 가이 어마니
단단하게 그저 말을 어거할 수가 없으니 이욕히 위구 가외지 심이니 그 위태롭고 두려워서 가히 그저 두려워함에 심함을 비유했으니 위인상자 사람의 위에 있는 자 임금이 된 자 내하이 불경호와 어찌하여 공경하지 아니하는가 기 인우지 훈하고 이미 이윽고 우의 가르침을 이끌고 언차즉 이 기지 부족 시하고 민지 가외자로 신결기의해라. 여기서는 그저 자기가 족기써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가히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그 뜻을 거듭 맺었느니라 그랬네요. 아까 그 1인 3실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 캐칭 같은 경우는 무리를 잃었다가 아니라 참 잃은 것이 많다. 그냥 아까 잘못 해석해서 삼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실중이라고 하는 잃은 것이 많다라는 천지인 삼재 셋하면 전부 다이듯이 이런 것이 지금 많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세 가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강이 누구를 잃었다? 가장 중요한 백성들 잃은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가족들도 잃게 되는 거죠. 천자의 자리 쫓겨나면 그 다음에 임금자리도 잃었다 이렇게 표현 세 가지를 보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세 가지를 잃었다라는 앞에서 나왔던 3장의 3정 그죠? 3덕을 잃었다 이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한 사람이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막중한 그 3덕 잃었고 자, 그 3덕을 잃게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3정입니다. 3정 개념으로 해서 3정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3정을 잃게 되면은 결국 가족 그 다음에 임금자리 백성 다 잃게 돼서 당연히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이왈 그 두 번째 가로대 그러니까 둘째가 가로대 훈에 유지하니 역시 황조의 훈의 가르침에 있으니 내작 색황이거나 외작 금황이거나 그죠? 안으로 색황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황폐함을 짓거나 외작 금황 바깥으로는 사냥을 하면서 황폐함을 짓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안팎으로 어떻게 냐 감주 기음이거나 달콤한 술에 그죠? 술을 달콤하게 여기고 기음 노래를 음악을 좋아하거나 그 다음에 준우 형장이거나 준우라고 하는 것은 첨화우자가 되니까요. 첨화 개념에서 다시 말해서 지붕을 높이 하고 고대광실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장이니까 담장에다가 조각을 하는 거 화려하게 담장 다시 말해서 집을 궁궐을 짓는데 대단히 사치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뜻이는 겁니다. 준우 첨화우자 그러니까 지붕을 아주 높이 하고 그 다음에 담장에는 다 조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궁실을 사치스럽게 만들거나 그런데 지금 네 가지 들었죠. 내작, 색황, 외작, 금황, 감주, 기음, 준우, 조장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라도 두면은 미혹 불망하니라 혹 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니라. 그런데 태강은 어쨌더라? 이 네 가지를 다 두었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차는 역 우지훈예라 또한 우의 가르침이라. 색황이라 라고 하는 것은 혹패총예라. 그죠? 자기가 그 특별히 총애하는 그 신하 여자들에게 혹 빠지는 것이고 미혹되는 것이고 금황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탐유민예라 그러니까 바로 사냥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란지위라 그죠? 혼미해서 어지럽다 이런 뜻이고 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염예라 그죠? 달콤하게 여기고 즐거워한다라는 거니까 감주기음에 감과 기라고 하는 것은 싫어함이 없는 것이라 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동우라고 아예 다 섞었습니다. 그 첨화우가 되고 우주 공부했었죠. 천자문에서 우는 첨화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는 동량이라 그랬죠. 동량이니까 그냥 요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우는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우는 동우라 해가지고 두 가지를 그냥 다 표현한 겁니다. 우주 개념에서. 그러니까 처마라고 하는 거 집 지으면은 옆쪽으로 지붕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처마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지냐면 석가래로 이루어지는 거죠. 석가래가 되는 것이 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래를 받치기 위해서 옆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저기 도리가 들어가는 거죠. 쭉 도리가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니까 도리 동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도리를 받치기 위해서 들보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 들보도 있고 옆에 있는 작은 그 대공 같은 경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마 밑으로는 처마가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니까 요 밑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왕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래. 그래서 왕래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동양 밑에 이 속에서 사람들이 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고 죽고 하는 그저 이 생의 공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래, 그래 여기서는 뭐 고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쭉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주라고 표현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 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과 공간적 공간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집 개념으로 해서 그냥 우라고 하는 것은 동우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회식야라 하니까 그림으로 그림 그려서 꾸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6가지의 아까 우리 문장으로 4가지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6가지죠. 내작 색황 하나, 외작 금왕 하나, 감주 기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우 조장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놨네요. 이 6가지 그 하나를 두면 개, 조기, 치, 멸망예라 다 충분히 좋기 써 바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지훈이 소명여차 언을 이와 같이 발건을 이 태강은 독불념지 호와 태강은 홀로 생각지 아니하는가 차장은 이장은 수미 의의 이명이라. 저 첫머리와 다 끝이 전부 다가 그 뜻이 이미 매우 분명하니라. 그러므로 불부심결지라 이정에 그저 그 매우 뜻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다가 그 붙여서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3장 기3할 7장에 보면 유피도당으로 유차 기방하시니, 자 오직 저 도당씨로부터 그러니까 바로 요임금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임금 때부터 이 기방을 두셨으니, 다시 말해서 우가 하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예요? 곤을 평수토의 책임을 물어서 못했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서 죽을 때까지 그쪽에 살으라 그랬죠. 이걸 3족까지를 드리지 않고 3족을 멸하지 않고 이런 연자제법이 없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가 그 오행치수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요임금을 만나 뵙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책임 맡았고, 요임금이 곤의 아들이라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적절하게 대단히 그저 치밀하게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순임금이 그리고 나중에 그를 바로 재상으로 등용을 했고 섭정까지 맡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천자의 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도당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임금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요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하나라를 이곳에다 두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나라 기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기방에 두셨으니 금실궐도하여 그런데 이제 그 도를 잃어서 난기기강하여 그 기강을 어지럽혀서 내지 멸망이로다 이에 멸망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미 얘가 하수에서 지금 맡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요는 초이 당후라가 요가 요임금이 처음에는 당 땅의 그 제후였다가 후이 천자하여 나중에 천자가 되어서 도읍지를 도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도당이라 라고 하였고, 요수 순하시고 요가 순에게 주시고 순수우 하심에 순이 우에게 받으심에
개도 기주하니 다 그 도읍지가 기주에 있었으니 여기서 언기방자는 기방이라고 말한 것은 거중이 포외하라 그 가운데를 들어서 밭가까지를 다 포괄한 것이라. 대자를 큰 것을 강이라 이르고 작은 것을 기라라고 하니라. 그래서 강기 개념으로 표현하죠. 별이.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치하라. 요순우는 상수일도하여 서로 간에 한 가지 도를 그죠 한 가지 도를 주어서 이유천하언을 한 가지 도라. 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요가 순한테 줄 때는 뭐죠? 윤직궐중. 그 다음에 세 마디를 덧붙였죠. 뭐였죠?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의하고 유미하고 유정유일이라사 이걸 붙인 거죠. 그래서 윤직궐중이라고 하는 것 전화를 두셨거든. 이제 태강이 기실도 그 도를 읽고서 물란키 기강하여 그 기강을 물란케 하여서 이치 멸망예라 이로써 멸망케 하였느니라. 멸망에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우안 좌식컨대 춘추 좌전을 살펴보건대 이게 지금 애공 6년편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소인 유피 도당지 하에 저 인용한 바 저 도당의 아래에 뭐가 냐면은 유피 도당의 유 그 다음에 솔피 천상이라 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고 그래서 저 하늘의 떳떳함을 이끌어서 거느려서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궐도라고 하는 금실궐도라고 하는 그 도를 잃었다라고 하는 궐도는 궐행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내지멸망 그래서 이에 그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멸이 망이라라고 해서 춘추좌전에서는 요렇게 나왔더라라고 하는 건데 춘추좌전에서야 뭐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뭐 문장 바꿔서 쓴 내용이 되고 내용 공자가 정리해 놓으신 내용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의 네 번째 기사왈 명명하조는 만방지 군인이 유전유칙이라사 이궐자손이라. 자 명명 밝고 밝으신 우리의 할아버지는 만방의 임금이시니 그냥 온 천하의 임금이시니 천자문에도 만방이라는 그때는 방소방자로 나오는구나. 온 천하의 그러니까 천자이시니 전이 있고 칙이 있어서 그죠 전을 두시고 그 다음에 칙을 두셔서 이궐 자손이라. 그래서 그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동궁전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모문이라고 있죠. 동궁전 들어가는데 계책을 주었다라고 할 때 계책을 주었다 그래서 이모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천자문에도 이궐 가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아름다운 계책을 주니라고 하는 말. 그래서 유전 이 아름다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유칙.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칙을 두어서 그 자손에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관석화균이 관석과 화균이 관이라고 하는 건 두루 통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석과 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량형 가운데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가 되는 거죠. 무게를 다니는 것인데 그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루 도량형 통일되어 있어서 자 우리가 물물 교환하고 하는데 편하는 것이고 그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사람들이 뭐 다툼이 없이 화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량형의 제일 큰 그리고 무게 단위의 제일 큰 석에다가 두루 통한다라고 하는 관석이라 붙였고 그 다음에 단 30근이 되는 바로 균에다가 화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하를 두루 통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루두루 통하고 화합하게 하는 이러한 통일된 도량형이 왕부에 증유하니 이렇게 됐죠. 왕부에 왕실의 그 관부에 있으니 황타궐서하여 그런데 그 계통 그 질서를 자 황폐하게 떨어뜨려서 황폐하게 하고 이거를 다 떨어뜨려서 궐종절사로다. 바로 그 종묘를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끊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대해서 뭐 도량행에 대해서는 우리 뭐 순전편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 우명례라. 그죠? 그래서 명명덕 개념이죠. 아조는 바로 우임금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주례에 나오는 육전 개념이 되고, 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그 주례에 나오는 팔칙이니 그 뒤에 있으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요. 소위 치천하지 전장법도해라. 이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전장과 바로 법도이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유, 주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건 통하는 것이고, 화는 평야라. 그 다음에 120근, 석이 되는 거죠. 30근은 균이 되고, 그래서 균과 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권지 최중례라. 그 저울대라는 측면인데요. 저울대가 무게 가운데에서, 오권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라.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 피차 통동하여, 피차 간에 통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서 현으로 이현 피차 통동하여 무 절렬지 의요. 그런 서로가 이렇게 절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나올 텐데요. 순자 수심편에 손해보고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량행이 다 통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해보고 파는 일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현 인정양평하여 무괴쟁지의라. 인정이 서로 간에 고루어서, 그래서 이제 같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도량 통일되기 때문에 네가 보거나 내가 보거나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어긋나서 다투는 뜻이 없는 것을 나타냈느니라. 우이 명명지 덕으로, 우가 명명, 그죠? 밝고 밝은 덕으로서 굴림천하하시니, 임금으로 천하에 임하셨으니, 전칙과 법도를 소위 이후세자 여차요. 후세에게 준 것이 이와 같고, 지어 균석지 설라여는 바로 이 도량행을 베푸는 데 이르러서는 소위 일천하지 경중이 임민신자를, 자, 천하의 그 무겁고 가벼운 것을 다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고르게 하여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운 것을, 왕부역 유지하니, 왕부에서 또한 이것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천자의 도량행 통일, 요즘에 이제 표현하자면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팔아먹기 위한 그 표준형 제도가 되는 거죠. 예전에 천자의 그 도량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백성들의 믿음을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다툼이 일단 없게 하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농사 짓거나 내가 만드는 것을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쭉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위 자손 후세의 그 자손과 후세를 위한 염려가 가히 상차 원의언을, 가히 그저 자세하고도 또 멀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했건을, 내하 태강이 황타 기서하여, 어찌하여 태강이 그 질서를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려서 복기 종이 절기 사호와 그 종묘를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끊게 하는고. 우안컨대 또한 살펴보건대 법도의 제도는 시어 권이니, 법도의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저울대에서 시작하였으니, 권여 물균이 생령하고, 자, 저울대 여기서는 저울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저울에서 시작했으니 원래 저울추는 다른데, 저울과 물건이, 그죠? 여기서는 지금 권자는 저울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저울추에서 시작하였으니, 저울추와 물건이 고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형하고, 그래서 저울대하고 물건이 이제 딱 맞으면은 여기 균형이 딱 해서 형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고 라고 균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대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도를 짓는 것을 보면은 먼저 저울추에서 시작하여서 원래 저울과 물건이 고르게 되는 것에서 저울대가 나오고, 그리고
저울대가 바로 이제 쭉 운영이 되어서 저울대는 그림쇠가 나오고, 그림쇠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고르게 되니까 양쪽 여기 이거는 조금 이제 한나라 때 이따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림쇠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콤파스죠. 콤파스 이렇게 고르게 둘이 똑같이 해서 한쪽 점을 가지고 빙그르르 돌리면은 하늘을 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추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비부자에다가 지아비부자에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림새가 그림이라는 둥글다라고 하는 하늘을 재는 그림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그 그림새가 빙그르르 돌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빙그르르 돌면서 자 이제 곱자 네모 반듯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바로 빙글빙글 돌면서 자 이제 곱자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뭐죠? 곱자 구자죠. 구가 그런 네모가 되어서 반듯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줄은 이제 반듯하게 자르는 거니까 먹줄을 낳고 이렇게 되네. 형을 저울대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저울대가 빙글 돌면서 그림새를 낳고, 그 다음에 규가 빙글 돌면서 규의 원이 곱자를 낳고, 그 다음에 그 곱자가의 방정함이 네모난 것이 바로 이제 네모남을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먹줄을 낳고, 먹줄의 고름이 생준, 그 다음에 그 표준기를 낳았으니 시권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법도지 소자출례라 고로 균석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랬는데, 저기 그 채침의 해석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앞에 이미 그 순전편 8장에서 율도량형에 대해서 보았고요. 채침이 지금 여기서 인용한 것은 대체로 주례에 나오는 아까 6전 8층의 주례고, 5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근거냐면 한서 그 율력지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아까 6전 8칙이라고 하는 것 그 밑에 참고 1번입니다. 그 주나라 때 태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그 육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활치전이니 바로 경방국하고 이치관부하고 이기만민하니라 그랬죠. 방국을 경영하고 그 관부를 다스리고 만민을 별이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태제가 맡은 두 번째 직책은 교전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거니까 그 법칙을 잘 가르치는데 이로써 방국을 편안히 하고 이교 관부하고 관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요 만민하니라 만민을 두루 잘 길들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전이라 그랬네요. 이런 예전을 가지고 바로 나라를 화합하게 하고 백관들을 바로 통솔하고, 그 다음에 이해 만민들을 다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정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정사라고 하는 건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평 방국하고 방국들을 평안히 하고, 이정 백관을 바르게 하고, 이균 만민하고 만민들을 고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민들 고르게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정전법 개념이 되겠죠. 다섯 번째 왈 형전이니,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힐 방국하고 방국을 잘못된 일에 나무라고, 백관들을 형벌하고, 이규 만민 백성들을 다스린다. 규라고 해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여섯 번째 사전인데 바로 부방국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바로 백관들을 임명하고, 이로써 만민들을 바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에 대한 법도 등등이 자세하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칙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법칙인데요. 제사, 그 다음에 법칙, 폐치, 그 다음에 녹위, 그 다음에 부공, 예속, 형상, 전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기신, 그러니까 신을 어거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법칙이라는 관직 잘 다스리고, 폐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관리들
그 자리에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뭐예요? 그 파면시키거나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녹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비들을 그 자리에 이제 얼마 녹을 그저 자리에 등용하는 것이고, 등용해서 녹과 위를 정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세하는 거죠. 부세하고 바로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함부로 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죠, 이 그 미풍양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위험으로써 잘못한 자들은 바로 벌 가지고, 벌이나 상을 가지고 그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리들 그 밭에서 그 농사를 짓게 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무리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권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그 순전편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여기서는 특별히 또 이제 무게와 관련된, 그죠? 무게와 관련된 것만 설명을 했는데, 이 무게의 단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월의 무게라고 해가지고 1년 12대 24절기, 그 다음에 사시사방의 그런 의미로 쭉 두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한 번만 그냥 쭉 읽겠습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울대라고 하는 거, 저울대, 그냥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 양, 그저 수, 양, 근, 균, 석 5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이라고 하는 무게라는 것이죠. 무게를 다는 것은, 다는 무게의 단위는 5가지, 수, 양, 근, 균, 석 5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칙물평시라고 했죠. 바로 칙물평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주역 지산겸괴가, 지산겸괴에 대해서 바로 공자가 바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군자의 겸이라라고 하는 덕의 자루라 표현했죠. 덕의 자루라 표현했고, 다시 말해서 덕지 병이라라고 하는 것은 덕의 권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덕의 권력. 우리가 덕치를 하는데 그 덕치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칙물평시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뭐예요? 저울질 해가지고 고르게 베푸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군자의, 겸손한 군자의 그 덕치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칙물평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중을 아는 바이니, 본기여 황종지 충이라, 본래는 황종의 무게에서 나왔느니라.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황종이라고 하는 그 관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장 12개를, 12개를 그저 조금도 겹치지 않고 여기다 딱 쌓은 것을 바로 이거를 지름 1로 표현되는 거죠. 지름 1로 했는데 천진 삼재에서 3하고 둘레를 9로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의 그 천수를 들어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황종의 무거움이 일약의 얼마가 된다? 1200이 되는 거죠. 1200의 기장 알을 담고 오니까 1년 12달에다가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온 100자를 써서 1200, 12 곱하기 200이 되는 거죠. 아니 100. 그래서 그 무게를 뭐라고 하냐, 1년 12달의 무게라. 그래서 뭐예요? 12수라, 일약의 무게를 12수라 했고, 이게 2번 겹친 것을 양이라 그래서 24수를 양이라 했고, 그리고 열연량을 어떻게 돼? 열연량 그러면은 사시에다가 사방이 되니까 열연량이 되고, 그래서 열연량이 근이 되고, 그런데 열연량을 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서윤력지에 누구냐면은 이게 누구의 해석이더라? 한서윤력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시의 사방이라 표현했는데요. 그 뒤에 30일이 나오죠. 30근. 30근이 균이라 그랬는데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사시사방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15일을 보름이라고 보통 통칭하죠. 15일이 음력으로 15일이 보름인데 정확하게는 소월일 때 15일이 보름이죠. 우리가 보통 16일이 보름이라고 하는 건 대월은 16일의 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 16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 개념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름 단위를, 그러니까 열연량이 한근이 되고,
그래야 한 달 30일이 되는 거죠. 30근이 균이 되고, 그 다음에 30일, 30일 계속 되면서 1년이 4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균이 석이 되고, 그런데 얘가 헤아리는 것은 이제 18로 이제 그럼 헤아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영유, 16, 8변의 상이 되고, 이거 뒤에 쭉 계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권의 제도는 그래서 이걸 그 뜻으로서 세워서 이걸 가지고 물건을 고르게 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크고 작은 차이에 따라서 경중으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원이 환지하고, 그 다음에 한 발 빙그르르 돌려서 그 다음에 둥글게 하면서 하여금 육배자. 이게 지금 아까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호를 표현할 때 호가 아니라 이 벽이라고 하는 구슬인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라 표현합니다. 호라 표현하고, 이 속에 구멍 빈 것에 지름을 호라 표현하고, 바깥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 표현합니다. 육이. 그래서 호는 육이 호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육배호. 육이 바로 호의 2배가 되는 게 하였으니, 뭐 두루 돌면서 자 끝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둥글게 되니까 두루 도는데 자 끝이 없고,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여서 이 무궁이하라, 그죠? 무궁할 뿐이라. 수라고 하는 것은 물요 홀 미시하여, 그죠? 그 물건이 아주 은미한 데서 흔들리기 시작하여서 그냥 작은 데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어 성저하여는 저 다 드러나는 데 이르러서는 서로 간에 가히 다르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까 수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황종의 황종률의 그 무게이고, 24수의 성양이 되는 것은 바로 24절기의 상이고, 그다음에 아까 환희원지가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나요? 황종관의 요 둥근 거, 황종관의 요 둥근 건데, 그죠? 요 둥근 건데, 호는 이거의 2배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가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이 전체를 가지고 표현하고, 호는, 그러니까 3배수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건데, 도는데 없고, 종이가 아주 둥근 걸로 해서 둥글게 하였고, 이게 지금 추를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추. 저 추가, 옛날에 지금 추를 지금 오늘 보통 우리 추다 그러면은, 추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옛날에 추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저을 때 여기다 둥글게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가운데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서 여기를 피게 했나요? 그래서 추를 끼우게 이렇게 여기다 요걸로 보통 요즘엔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옛날 추를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옛날 추는 저도 확인 안 했고요. 확인 좀 이거 나중에 혹시 확인할 때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근이라고 하는 것 384수 쭉 더하고, 그래서 384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편의 그 효인이 384, 그죠? 상경, 하경의 효인데, 그래서 그 앞에 뭐 24수라고 하는 건 24절기의 상이고, 384수라고 하는 건 음양 변동의 상이니까 16양이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에다가 사방 16, 그죠? 사방의 상을 곱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균은 고르다라고 하는 건데, 양이 그 기운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음이 그 물건을 화하게 하는 것은 개득 성취 평균야요. 다 자 고르게 나아가는 것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권과 물이, 그죠? 저울추하고 물건이 고르게 되어서 무게가 11,520수라고 되는 것은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단기 만물지수 11,520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상이라 우리 다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양으로 계산할 때 480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순, 60에다가 곱하기 8,
육순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지지에서 육식갑자로 나타나는 거죠. 육식갑자에다가 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 이분이지에다가, 그러니까 춘하 추동 이분이지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입추, 그 다음에 입하, 입춘, 입하, 이거. 자, 팔절이라고 하는 게, 자, 이 분, 지, 그 다음에 뭐죠? 요 사이방, 요까지. 이렇게 해서 그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0 곱하기 8 해서 480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30근이 바로 균이 되는 것은 바로 한 달의 상이고, 그 다음에 석은 제일 큰 것이니까 바로 이제 무게의 제일 큰 것이라, 권 여기서 무게라고 표현한 무게의 제일 큰 것이니 바로 시여수. 그런데 맨 처음에는 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근에서 밝아지고, 균에서 고루어지고, 석에서 맞췄으니 바로 물종 석대하라. 그죠? 물건이 마침에 그저 석이 맞춰짐에 그래서 커지는 것이라. 사균에 대해서 그래서 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균 할 때 사시의 상이고, 그 무게가 120근이니 바로 12월 12달의 상이 되는 거죠. 120근 하니까. 그래서 종시 12신이 부어자, 그리고 12대로 해서 마치고 다시 자월에서 시작되는 것은 자에다가 우리가 황종간을 두는 거죠. 음으로 표현하면 자월을, 그래서 황종의 상이라. 그래서 이거를 그래 황종 근이 되는데 이것이 1920냥이 되는 거죠. 1920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음량의 수이고, 384요에다가 곱하기 5행을 곱한, 그죠? 1920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수로 표현하자면은 46,080수인데, 80수가 바로 11,520의 물건이 바로 사시에 따라서, 그죠? 사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11,520에다 곱하기 4 하면은 수로 표현하자면 46,080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시를 따라서 나타난 생이니 세공성취,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공력이 나아가서 이루어진 것이니, 자, 오권을 삼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 때 하나하나 만드는 것에도 다 세월의 그런 이치, 책력의 원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름하여서 도량형을 가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량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관석 화균이라. 그죠? 두루두루 통하는 것이 되고 두루두루 다 화합하게 하는 것이라. 왕부의 그 도량형을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순수 때마다 제후들을 만나가지고 도량형 점검을 하죠. 바로 순임금이 율도량형을 쭉 책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협시월, 그 다음에 정일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하러만 돌아다닌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제9장입니다. 5번째가 기오알, 명호갈교. 아, 어디로 돌아갈까? 여회 피어 내 마음속에 슬픔이여. 만성이 구여하나니 온 백성들이 나를, 백성 그러죠, 우리는. 만성 그랬습니다. 더 많게. 백백 해서 만으로 표현하는 거죠. 온 백성들이 나를 원수로 여기나니, 그죠? 여 장추요 내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꼬. 누구 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자는 내 장차 누구에게 의지할꼬. 울도라 울도하라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하노라. 아, 이 울도라는 말은 또 저기 뭐야, 어디서 나오냐면 맹자에서 누구예요? 그 순임금의 이복 동생이 아버지랑 다 해가지고서 순임금을 우물 팔아 해놓고 나서 그 다시 메워버렸죠. 근데 저녁 때 그 순임금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혹시 해가지고 내가 그 이른바 형님을 못 봐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녁 때 그 집에 와서 이제 모든 거 차지하려고 딱 왔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 아, 내가 형님이 없어져가지고서는 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보러 왔습니다 할 때도 그때 울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참 답답하고 울적하노라.
여심하여 안후 유육린이라 내 마음이 그저 내 마음이 안후 내 마음이여 여심이여 내 마음이여 내 비록 얼굴은 두껍지만은 우리가 얼굴 두껍다 그러면 부끄러움 모른다 그러죠.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얼굴은 부끄럽지만은 그래 내 얼굴이 지금 비록 나도 뻔뻔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러운지라 그렇죠. 얼굴이 두꺼워도 부끄러울 지경이라 불신걸떡이니 그 덕을 삼가지 아니했으니 수회인들 가추와 비록 후회한들 가히 따르랴 그죠. 후회한들 가히 다시 돌아오겠는가. 아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 표현이 되겠죠. 갈리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 오호 갈기는 탄식 무지 가 귀하여 탄식하면서 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장도의라고 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여면서 무인지 가히에라 가히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니 지군 지차면 임금이 되어서 이에 이르렀다면 역가에라 또한 가히 슬프도다. 여구지여는 그저 나를 원수로 여긴다라고 하는 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태강 그죠. 그러니까 만성이 나를 그저 원수로 여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태강을 일컫는 것이죠. 또 왕족이니까 또 마찬가지가 되고 또 그래서 일단은 태강이고 지태강이 위지여 태강을 가리키면서 나라고 얘기한 것은 불인척언이니 이거죠. 차마 배척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니 충후의 지극함이라 그랬죠. 그냥 다 내가 왕족으로서 다 내 죄라 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은나라 말기 때 비간과 그 다음에 미자와 기자가 표현하는 내용이나 비슷하죠. 울도라고 하는 것은 애사라. 안후라고 하는 것은 괴지 현어 생냐여 부끄러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흉리라고 하는 것은 괴지 발어 심냐라 부끄러움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라. 가추 그러니까 안후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얼굴빛에 나타나야 되는데 얼굴이 두터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두터워도 바로 부끄러움이 있느니라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히 그죠 가추 가히 따르랴 그죠 그러니까 가히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오자지가가 되고 이들이 그저 그 식구 자체가 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명심해 두어야 될 겁니다. 그 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서경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핵심 요지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 하나하나가 특히도 이제 주역의 10익전에 정리된 내용들이 전부 다가 서경에 근거했음을 거듭거듭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